연립 방정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모르는 것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x 빼기 y 더하기 3은 0같이 xy 두 개인 이러한 1차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찾느냐, 왼쪽으로 모든 식을 넘겼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죽으면 안되고 y 앞에 있는 개수도 죽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떤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x 더하기 y는 5가 있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xy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3, 2 같은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3, 2는 해라고 하고, 3, 3을 집어넣으면 해가 되지 않으므로 3, 3은 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B가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면 앞에 x, 뒤에 y를 집어넣어서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y는 7이 있는데 a, 5가 해가 된다는 뜻은 뭐냐, x에 a, y에 5를 넣으므로 a에 5를 넣으면 a 더하기 15가 7이므로 a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것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무엇이 되느냐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쭉 나열을 해보면 요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x 더하기 y는 4, 2x 빼기 y는 2의 해가 요 가운데에 있는 2,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를 집어넣으면 조건 만족하고 이 2를 집어넣으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표는 뭐냐, 연립 방정식의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두 1차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연립 방정식의 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소거한다는 겁니다. 문자를 하나씩 없애 나가면서 결국은 문자 하나인 1차 방정식을 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x 더하기 y는 1이고 2x 빼기 3y는 2가 있을 때 첫 번째 x는 어떻게 소거를 하느냐, 요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같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1, 2죠. 2배 했으니까 3y가 2가 되므로 두 식을 빼면은 x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5y가 0이므로 y는 0이 되고 이때 x는 1이 됩니다. 두 번째 y를 소거를 하고 싶으면 y 앞에 개수가 얘가 마이너스 3이므로 여기에 3배를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이제는 뭐죠, 두 식을 더하면 없어집니까? 더하거나 빼서 그 문자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5x가 5가 되어 x는 1이고 y는 0이 됩니다. 이것이 가감법이고 문자의 개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x는 뭐 y는 0 꼴이 주어지면 이것을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므로 이것도 결국 문자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x는 2y 더하기 3, 2x 더하기 y는 5가 되어서 x는 뭐 꼴이 나왔으므로 이것은 대입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2에 2y 더하기 3 더하기 y는 5가 되므로 4y 더하기 6 더하기 y는 5가 되어서 5y는 마이너스 1이 되므로 y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x는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3이므로 5분의 13이 됩니다. 그래서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해결을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입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연립 방정식은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풀어 헤치고 분수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소수인 경우는 한 자리는 10, 두 자리는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2분의 x 빼기 4분의 y는 2 같으면 모든 항에 4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2x 빼기 y는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0.03x 더하기 y는 0.07 같은 경우도 양변에 100을 곱하면 3x 더하기 100y는 7이 되어서 모든 항에다가 숫자를 곱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A는 B는 C 꼴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아무렇게나 두 개씩 묶으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상수가 하나 있는 경우는 상수로 묶는 것이 가장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처럼 x 더하기 y는 3x 빼기 2y는 5 같으면은 상수를 기준으로 x 더하기 y는 5, 3x 빼기 2y는 5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x를 소거하려면 첫 번째 식에다가 3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5y는 10이 되어서 y는 2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x는 3이고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 보면 9 빼기 4는 5가 되어서 우리가 구한 해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 방정식의 풀이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제처럼 x 더하기 2y는 1, 2x 더하기 4y는 2 같으면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하면 2x 더하기 4y는 2가 되어서 두 식을 빼면은 0은 0이 되어서 모든 x, 그러니까 x, y 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두 개씩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x 더하기 2y는 1이 되어서 이것은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2y는 1, 2x 더하기 4y는 4 같은 경우는 첫 번째 2배를 하면 2x 더하기 4y는 2가 되어서 2x 더하기 4y가 4가 되면서 2가 될 수 없으므로 해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이것이 해가 없을 조건은 뭐냐? 앞에 x의 b하랑 y의 b는 서로 같고 이것이 상수항하고 다르면은 해가 없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식에다가 상수비를 한 것이 두 번째 식이 된다는 뜻이므로 이 b들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가 없을 조건과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입니다. 이것이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1차 방식과 똑같습니다. 모르는 미지수를 정하고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연립방정식을 풀고 확인하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이 같으면 양수, 길이도 양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활용 문제 해결 단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뭐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전체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속력의 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한 사람은 원 같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전체 속력은 속력의 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둘레가 1000m인데 1분에 A는 20m를 가고 B는 30m를 가서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언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속도 차가 10이 납니다. 그래서 10분에 1000을 하면 100분 후에 만납니다. 같은 방향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속력의 합임으로 두 개를 더하면 50이 되어서 50분의 1000이 되어서 20분 후에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따라잡는 문제도 예를 들면 200m가 떨어져 있고 형이 30m, 그러니까 분당 30m로 쫓아가고 동생이 분당 20m로 가고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속력은 차인 10이 되어서 10분의 200이 되어서 20분 후에 따라잡는다.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이것이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에 관한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채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소금물, 이 소금을 채워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20% 100g이 있으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어 20g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300g을 넣으면 소금은 얼마죠?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400g이 되고 소금이 20g이 되기 때문에 농도는 400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어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농도, 소금물, 소금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의 양과 시간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12일 만에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얼마씩 하느냐? 12일 동안 일을 하므로 하루에는 12분의 1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증가 또는 감소는 A가 있는데 이거를 A% 증가를 시키면 얼마가 되느냐? 가격은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A가 되고, B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B% 감소를 시키면 B 빼기 B 곱하기 100분의 B가 된다. 이것이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